아니 깜빡이도 안 켜고 끼어드네. 빵빵 어라 꼬리 물기 오졌다리 빵빵. 유재의 상상. 자동차는 인류에게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를 선물했지만 동시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터뜨리는 나의 새로운 인격을 만나게 하기도 합니다. 운전 중 강한 분노와 공격성을 드러내는 로드레이지 현상은 너무나도 흔한 장면인데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 꼭 상대방이 운전하는 차를 타보라고 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운전 중 화가 나는 건 제 숨은 성격이 괴팍해서일까요? 평소 행실을 보면 괴팍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성격의 영향도 있겠지만 성격 때문으로는 평소와 전혀 다른 운전자들의 공격성을 다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운전자들은 그렇게 화가 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평온한 운전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행복과 감사가 가득한 도로를 만드는 아이디어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로드레이지를 익명성과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합니다. 우리는 자동차 안에 있을 때 차가운 쇠붙이 안에 갇혀서 서로의 표정이나 감정을 읽을 수가 없죠. 그저 경적 소리와 상향등, 깜빡이 같은 일부 수단에만 의존할 뿐입니다. 익명성은 우리의 공격적 행동을 유발하는 큰 기제 중 하나입니다. 미국 심리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운전 중의 익명성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줄여주고 공격적 행동을 부추긴다고 합니다. 실제 많은 연구 결과로도 인간은 익명성 뒤에서 너무나 쉽게 공격적 본성이 드러납니다. 나를 알아볼 수 있는 환경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것을 지지하던 군중들이 어둡고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는 공간에서는 구조대에게 야유를 보내는 현상이 발견되기도 하며 온라인에서 익명에 기대 공격적인 댓글을 다는 일부 누리꾼들로 인한 피해는 끊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뭐한다고 1타선을 타고 난리야. 비키라고. 도로에서 자동차 속에 숨어있는 환경은 다른 차량들 안에도 또 다른 운전자가 있다는 것을 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은 다른 차량과 그 안의 운전자들을 인격체가 아닌 물체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지죠. 이러한 비인격화는 공감 능력을 저하시키고 더 극단적인 공격성을 유발하게 합니다. 예일대학교의 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은 실험을 통해 비인격화 정도에 따른 도덕적 행동 변화를 연구했습니다. 이 실험에 따르면 타인과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에 따라 전혀 다른 폭력적 행위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어떤 실험을 한 거죠? 실험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자면 참가자들은 학생들이 문제를 틀릴 때마다 전기 충격 버튼을 클릭하는 역할을 부여받았고 실험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 점점 전기 충격의 강도를 높여야 했습니다. 이때 참가자들은 학생들의 비명과 제발 멈춰달라는 애원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런 애원 속에서도 참가자들의 복종률, 즉 실험 지도자가 전기 충격을 강화하라는 요구에 응답할 확률은 65%에 이르렀습니다. 밀그램은 이 실험에서 좀 더 심화된 실험도 진행했는데요. 고문을 받은 학생들과 점점 더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좁힌 것입니다. 참가자들이 학생들의 목소리만 들을 수 있을 때는 복종률이 60%가 넘었지만 학생들의 고통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을 때는 40%대로 줄었고 학생 참가자의 손을 직접 전기 패널에 올려야 하는 조건에서는 3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타인이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될수록 폭력적 행동에 대해 스스로 거부할 수 있는 양심이 발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들으니 왜 우리가 자동차라는 환경에서 그렇게 타인을 막 욕하고 화를 내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는 운전 중에 자동차라는 철저하게 안전하게 느껴지는 나만의 공간에 자리하게 되고 도로 위의 다른 차들은 나와 같은 인격체가 아닌 사물처럼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더 쉽게 화를 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화를 내려고 했던 다른 차량에서 갑자기 사람의 얼굴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차를 운전하는 사람의 얼굴과 음성을 보고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익명성의 뒤에 숨지도 못할 것이고, 또한 타인을 단순히 아반떼, 카니발이 아닌 누군가의 사랑스러운 아내이거나 한 가족을 지키는 가장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자동차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주변 운전자들의 인적사항을 보여준다면 운전 중 공격성이 좀 줄지 않을까요? 좋은 생각이네요. 제 정보가 타인의 차량에 나타난다면 저 같아도 운전을 좀 더 조심하게 될 것 같아요. 어쩌면 제가 끼어들게 할 때 제 뒷차가 저희 회사 본부장님 차일 수도 있고, 또는 장인어른의 차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쵸. 그리고 길에서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사실 우리는 운전할 때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환경에 놓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운전자들을 대략적으로라도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단절된 느낌이 덜하고 함께 사는 느낌이 강하게 들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만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차량 운전자가 누군지 알 수 있다면 인사를 하거나 스몰 토크를 하고 싶어질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저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동차 이모티콘입니다. 미시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로드레이지의 근본 원인은 명확하게 의도나 감정을 표현할 수 없어서 생기는 좌절감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문자 또는 음성을 통한 운전자 간 소통 시스템을 제안하였는데요. 소통 시스템 활용 시 정차 후 출발하는 상황에서의 경적 사용 횟수가 50%로 감소하였으며, 끼어들기 상황에서 고맙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받은 차들은 차 간 거리를 더 넓혔다고 합니다. 미시간 대학교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저는 자동차 이모티콘 도입을 상상해 보았는데요. 이모티콘은 훌륭한 의사 전달 수단이면서도 글자로는 전달할 수 없는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이기도 하죠. 또한 귀여운 이모티콘은 친밀감을 증대시키고 긍정적 감정을 유발한다고도 합니다. 자동차 상단 패널 또는 홀로그램을 통해서 이모티콘을 보여줄 수 있다면 도로 위는 더 이상 욕과 분노가 오가는 경쟁의 레이싱 트랙이 아니라 웃음과 하트가 넘치는 사랑의 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좋은 생각이네요. 그런데 앞차의 이모티콘은 잘 보일 것 같은데 옆차나 뒷차의 이모티콘은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맞아요. 운전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우리는 전방을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이모티콘으로 서로 소통하려면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모티콘을 보완할 또 다른 두 번째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3종 클락션입니다. 우리가 활용하는 일반적인 클락션은 기계식 방식이라서 굉장히 신경질적인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심하세요 라는 경고의 의미지만 이제는 비켜 라는 분노의 메시지로 들릴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경적 뒤에 쓰면 미안해요, 조심하세요 같은 복잡한 감정이나 의도를 전달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아쉬움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고안한 3종 클락션은 1단계 잠시만 지나가겠습니다, 2단계 주의를 기울여주세요 또는 감사합니다, 3단계 조심하세요 메시지로 클락션을 3단계로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이제는 디지털 사운드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5종, 10종까지도 늘릴 수 있겠지만 저는 3단계만 돼도 충분히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단계 잠시만 지나가겠습니다 사운드는 자전거 따릉따릉 소리 정도의 데시벨로 좁은 골목에서 보행자를 대상으로 의사표시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2단계 주의를 기울여주세요 또는 고맙습니다 경보음은 자동차에 설치된 외부 스피커를 통해 송출되는 음향 사운드인데요. 사랑스럽고 긍정적인 사운드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차량에는 도난방지 경보 스피커가 달려있는데요. 이 스피커를 활용하면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각 제조사, 브랜드별로 어떻게 1단계, 2단계 사운드를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고유의 브랜드를 더 강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3단계 조심하세요 경보음은 현재 쓰이는 클락션과 동일한 기계식 클락션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1단계, 2단계 경보음이 이미 있기 때문에 3단계 기계식 경적은 사용하는 빈도가 훨씬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이 3단계 경적에 대해서도 더 주의 깊게 반응하고
사고율도 훨씬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예 100단계를 만들거나 음성 대화 기능을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저도 아예 음성 대화까지도 확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충분히 지금 기술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반경 50m 이내 차량까지는 가벼운 대화를 할 수 있다면 더 즐거운 운전 환경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도로 위에 토크쇼가 펼쳐지는 거죠. 다만 물리적 경보음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차량들뿐 아니라 보행자나 오토바이들과도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보음은 분명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으면 빠르게 이해하고 반응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3단계 정도가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운전은 현대사회에서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운전이라는 행위 때문에 우리가 잃고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운전하면서 화를 내고 욕을 하는 숨어있는 어둠의 나를 발견할 때 말이죠. 자동차라는 것이 생기고 깜빡이, 상향등, 비상등 같은 도로의 언어가 생긴 지는 100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전 마차를 몰던 시절에는 호루라기나 목소리로 소통을 했다고 하고 배들은 연을 띄우거나 깃발을 통해 소통했다고 합니다. 그것에 비하면 자동차의 환경은 굉장히 단절되어 있고 또 도로의 언어는 도로의 혼잡을 줄이는 용도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도로 언어에 인간성을 추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너는 인간이 아니잖아. 응? 서로를 차종이나 운전 실력으로 규정하며 비인격화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다른 차들에도 각자의 사연과 감정을 가진 누군가가 타고 있다는 것을 다시 떠올린다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쵸.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도로는 사랑과 배려가 넘치는 공간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꿈꾸는 도로 위 소통 방식은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의 차에 이모티콘이 생긴다면 어떤 감정을 먼저 표현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상상을 댓글로도 공유해주세요.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